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5일부터 4,600원으로 800원 오르는데요. 야간 기본요금도 5,520원으로 인상됩니다. 구간 요금까지 올라가면서 택시를 10분 정도 탔을 때 요금이 5,000원대에서 6,000원대로 올라갑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역 앞에 택시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 다음 달 5일부터는 4,600원으로 800원이 오릅니다. 2022년 4월 이후 2년 만의 인상인데 시민들은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택시를 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100원씩 오르는 미터기도 더 빨리 올라갑니다. 133m를 갈 때마다 오르던 거리 요금은 이제 131m만 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33초마다 올라가던 시간 요금은 31초로 2초 짧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택시 요금은 얼마나 더 부담이 커지는 걸까요? 강원도민들의 평균 택시 이용 거리는 12분 정도 걸리는 3.69km인데요. 춘천 MBC에서 출발해 중앙로를 거쳐 한림대병원 입구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5,900원 정도 나오는데 인상요금 기준으로는 6,800원이 나옵니다. 900원 정도 오르는 건데 1km당 운송 단가가 264원 더 비싸지는 셈입니다. 4,560원이었던 심야 할증 금액도 5,520원으로 변경되고 지자체 결정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는 최대 5,980원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던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밤 11시로 당겨져 요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택시업계는 수도권과 경기도에 비해 아직도 요금이 저렴하다면서 결정된 인상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요금 인상이 성사된 데다 인상폭도 작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차값도 올라갔죠. 부속값 올라갔죠. 연료비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거기에 비하면 작게 올라간 거고. 이번에 인상된 택시 요금은 지자체별로 할증 세부 요금만 확정하면 8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 핸드볼과 유도, 레슬링과 체조 종목 등에서 강원도 소속 선수 12명이 출전합니다. 특히 수영 종목에는 황선우와 최동열, 양재웅과 김우민 선수가 출전하고 펜싱에는 이혜인 선수가 개인과 단체전에 출전해 메달을 노립니다.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응원단은 개막일인 오는 26일 파리로 출국해 강원도 소속 선수들과 강원 출신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연어 양식 산업화가 성공하려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백신을 개발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4개 관련 기관이 어류 질병 관리 분야의 연구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인성 기자입니다. 손가락만한 작은 크기부터 무게 10kg이 넘는 상어까지 수조마다 연어들이 힘차게 헤엄쳐 다닙니다. 최근엔 캐나다에서 대서양 연어알을 추가로 들여와 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연어뿐 아니라 도루묵, 대구 같은 다양한 한해성 어종들을 연구하다 보니 비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동해안 일대에서 연어 산업을 키우기로 하고 이미 지난해부터 연어 스마트 양식 실증 시험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말 완공되면 고성의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와 춘천의 내수면 연구센터에 흩어져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강릉으로 집중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험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어 시험센터인 테스트베드가 완공이 되면 테스트베드에서 모든 그 연어 관련 그 시험이라든가 또 양식 추진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어 양식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질병으로 인한 폐사를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식 대상 생물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게 아마 연어 중에 하나인데 연어과 어류들이 의외로 질병에 가장 취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질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하지만 대서양 연어는 우리나라에서 키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백신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강릉원주대 수산질병관리원, 백신 개발업체인 CTC100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서양 연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육한 적이 없었던 품종이기 때문에 연어 양식에 있어서 다양한 질병들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양식 기술력 강화와 체계적 질병관리 시스템을 갖춰 동해안 연어 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업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춘천과 홍천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후속 조치로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전담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김진태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바이오 특화단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바이오 의약품 연구와 생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기업 지원 연구개발 예산 400억 원을 우선 신청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춘천에는 자전거 도로가 많은데요. 최근 자전거 전용 도로의 결함으로 크게 다친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배상금이 1,000만 원까지여서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에 사는 정기서 씨. 지난달 말 의암댐 주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크게 넘어졌습니다. 높낮이가 다른 도로면에 바퀴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 길에서 나무 데크길로 이어지는 구간인데요. 이렇게 단차가 생기면서 자전거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정 씨는 팔과 다리가 부러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조각을 부서졌고 팔은 다리는 그냥 일자로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진단이 12주가 나왔는데 12주를 지켜봐야 된다고 써 있어요. 간병비를 제외한 병원비만 750만 원. 새로 잡은 일자리도 그만둬야 해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정 씨는 춘천시에 배상을 문의했습니다. 춘천시 관리시설물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지급 대상은 맞지만 최대 배상 한도가 1,000만 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마저도 손해 사정을 거치면 치료비조차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춘천시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나처럼 사고 당하는 사람들은 또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정 씨는 또 춘천시가 시설물 결함을 인지했으면서도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곳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단차가 발견되면서 다른 자전거 이용객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차가 있고 또 이렇게 높낮이가 좀 다른 구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오기 전부터 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춘천시는 문제가 된 구간의 단차는 장마가 끝난 뒤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에 대해선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따라 자전거 사고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 배상이 한도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별도 배상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손해사정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춘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먼 거리까지 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이면 섬강고등학교가 문을 열고 신입생을 맞습니다.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기존 고등학생들의 전학은 불가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은 원주 기업도시. 섬강중학교 바로 옆으로 기업도시 내 첫 고등학교인 섬강고등학교 건립공사가 한창입니다. 어느 정도 외관이 갖춰진 건물도 눈에 띌 정도로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현재 40%가량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섬강고는 31개 학급, 전교생 840명 규모로 지어지며 내년 3월 개교가 목표입니다. 신입생은 학교장 선발 방식으로 뽑습니다. 섬강고 설립안 심사 당시 교육부는 원주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 기업도시 안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도록 조건을 달았고 이에 따라 기업도시에 주소를 둔 중3 학생들 위주로 채울 계획입니다. 섬강고 개교로 원거리 통학 불편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 고등학생들의 전학은 불가할 전망입니다.
전학을 허용하면 교사 배치, 원주 시내 고등학교의 학생 수 유지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원도 교육청이 1학년부터 채워나가는 안을 당시 교육부 심사에 제출했고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못 데려다 주시는 경우는 보통 그냥 와요. 가까운 데 있는데도 이제 멀리 다녀야 되니까 이제 학교를 눈앞에만 보고 다녀야 돼서 조금 불편한. 하지만 원거리 통학에 대한 학생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도교육청은 뒤늦게 교육부에 전학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교육부는 중투 통과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예산을 환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교육부 중투 당시에 그렇게 안이 잡혔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문제도 있고 1학년부터 들어오는 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당시였던 3년 전 예측과는 달리 현재 기업도시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1, 2학년 학생 수가 섬강고 정원을 웃돌아 2026년쯤에는 섬강고도 과밀화될 것이란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어제 시작된 가운데 미국기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가 유보되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도내 4개 수련병원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전공의 모집 인원은 강원대병원이 19명,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28명 등 모두 92명입니다. 도내 4개 수련병원 전공의 가운데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126명으로 이번 하반기 모집 인원이 92명이 모두 채워지면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73%가 충원됩니다. 춘천 온이 삼천지구 초등학교 재추진 부지로 삼천 사거리 근처 삼청동산 6일원이 유력해졌습니다. 당초의 추진 부지였던 시립청소년 도서관 근처 온이동산 43-3은 경사가 가파르다는 이유로 불승인됐는데 새로 추진하는 부지는 가파른 경사에도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최종 설립 여부는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투자 심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원주천 르네상스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25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원주천 동부교에서 흥양천 합수머리까지 8.6km 구간을 도심 속 휴식과 취미, 여가 활동을 위한 친수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피크닉장과 파크 골프장을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정비해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2020년에 만료된 여성 친화도시 지정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시청 4급 간부 10명 가운데 5명을 여성에 배정하는 등 성평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단을 꾸려 여성 불편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10년 여성 친화도시에 처음으로 지정됐지만 2020년 재지정에 실패했습니다. 내년 3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강원도교육청이 각 학교의 디지털 기반 시설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디지털 기반 시설은 늘었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해 수업 활용과 운영에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거점별로 기술 관리자를 채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 방학 기간 동안 각급 교실에 설치된 무선 기기와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동작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설립 절차를 마치고 오늘 출범합니다. 삼척시가 출연한 비영리 법인인 삼척관광문화재단은 경영기획팀과 콘텐츠 운영팀, 브랜드 마케팅팀, 세계팀 총 20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이사보 독도기념관과 공연과 전시 등을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오늘 재단 출범식은 이사보 독도기념관의 개관식을 겸해 열리며 실감 미디어 공연 등 축하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방학 기간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제군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 다함께 돌봄센터 8곳을 아침부터 운영합니다. 기린점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인제읍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등 8개 센터별로 여건에 맞게 운영합니다. 또 학기 중 주말에만 제공하던 취약계층 아동 급식비를 평일까지 확대해 매일 9,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횡성군이 갑천면 공설 추모공원에 수목장 등 자연 장지를 마련한 데 이어 화장한 유골을 산에 뿌리는 3분 장치를 조성합니다. 횡성군은 공설 추모공원 안에 1,200m 제곱 부지에 3억 6천만 원을 들여 연말까지 유골을 산에 뿌리는 3분 장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의 공설 추모공원에는 지난 4월 나무와 장미, 모란, 수국 등 6개의 자연장지 공원이 조성됐고 회다지 소리, 꽃상여 운구 유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백 지역의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가 공품의 공동 브랜드 마태배기가 상표 등록됐습니다. 태백시는 마태배기 상표 등록으로 농가공품 소비자 선호도 향상과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배기는 2022년 태백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 제작됐고 상표 출원 이후 2년 만에 정식 상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관광둘의 지역 협력 사업에 참여할 주민사업체를 모집합니다. 관광둘에는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강원 관광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지역 주민 공동체 중심의 관광 관련 사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화천과 철원, 태백과 횡성, 고성에 사업체가 없어 이들 지역에서 다음 달 9일까지 사업체를 모집하고 선발이 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